취임 2주년을 맞아서 청계천과 시장을 찾아서 소통 행보를 보였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 전통시장을 찾아가지고 장바구니 물가 잡는데 역량을 총동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것뿐만이 아니라 어제 용산 기자실에 깜짝 방문을 해가지고 이렇게 기자들까지 만나는 소통 행보를 벌였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뭐겠습니까? 실제 소통에 포커스 두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웃긴 건 이런 겁니다. 이런 윤석열 대통령의 소통 행보와 관련돼 가지고 궁금하지 않습니까? 과연 언론들이 어떻게 보도를 할지. 자, 최근 들어서 특히 기자회견 이후로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많이 변하진 않았어요.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직접 오전 방송에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보여까지 드렸었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바뀌지 않고 있고 더 나아가 편향된 언론들과 똑같은 논조로 기사를 쓰는 곳이 있어요. 자, 거기가 어디냐? 바로 동아일보입니다. 동아일보. 자, 동아일보가 어떻게 기사를 쓰는지 제가 좀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자, 우선은 제가 JTBC와 MBC 보도부터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쓰고 있느냐? JTBC 이런 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어제입니다. 제대로 된 답변 없었다. 질문했던 외신 기자들 알쏭달쏭 이렇게 쓰고 있어요. MBC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대통령 다 피하고 웃기만 외신들도 갸우뚱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에 참석을 했었던 외신 기자들의 질문과 관련돼서 윤 대통령의 답변이 뭔가 좀 이상했다. 외신 기자들도 문제를 삼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되겠죠. 우리가 봐야 되겠죠. 도대체 외신 기자들이 윤 대통령한테 어떤 질문을 했는지,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답변을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저들의 말을 그대로 들으면 안 된다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외신 기자들이 지금 어떤 답변을 했느냐? 이런 걸 질문을 했습니다. 방위비 문제, 미국 방위비 협상에 대한 대비는? 두 번째, 북러, 군사 협력에 대한 대응책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여쭤볼게요. 방위비와 관련돼서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모든 것을 다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더 나아가 북러, 군사 협력과 관련돼서 윤석열 대통령이 허심탄회하게 모든 것을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왜겠습니까? 이건요, 외교적인 문제이고 안보적인 문제예요. 즉, 뭐 하는 겁니까? 공개석상에 발언하기가 굉장히 껄끄러운 문제라는 겁니다. 왜냐? 외교적으로 물밑 협상을 해야 되고 안보적으로 물밑 협상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MBC랑 JTBC가 외신 기자들 불러다가 윤석열 정부 좀 비판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언론에 보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나라 망신을 시켜도 이렇게 망신시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와 관련돼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답변을 했느냐? 지혜롭게 잘했어요. 보시는 것처럼 방위비 문제와 관련돼서도 한미동맹이 변치 않을 것이다. 더 나아가 북러, 군사협력과 관련돼서도 러시아 관계, 전쟁은 반대하지만 경제는 협력해야 된다. 더 나아가 우크라이나 살상 무기는 지원 안 하겠다. 더 나아가 북한의 러시아의 무기 수출, 그건 불법적인 전쟁 지원이고 유엔 제재 위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뭐 하는 겁니까? 실제적으로 굉장히 유연하면서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한 겁니다. 네? 근데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와 관련돼 가지고 마치 윤 대통령이 답변을 잘 못한 것처럼, 그렇게 외신 기자들이 윤 대통령 비판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MBC와 JTBC가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런 보도를 비슷하게 하는 곳이 있어요. 자, 거기가 어디냐? 바로 동아일보입니다. 동아일보. 자, 동아일보가 오늘 이런 식으로 쓰더라고요. 오늘자입니다. 미국에서는 대통령 기자가 치열한 설전을 벌이는데 한국에서는요, 맥 빠진 회견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이게 어디에 달렸냐면요, 오늘자 1면에 달린 거예요. 오늘자 1면. 자, 시청자 여러분들, 이거 누구랑 비슷한 논조입니까? 이거 MBC랑 비슷한 논조예요. 비켜가고 피하고 기대 못 미친 기자회견. JTBC랑 똑같은 논조입니다. 묻지 못한 질문, 듣지 못한 답변. 그런데 이걸 지금 동아일보가 똑같은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 동아일보한테 하나 물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동아일보 기사에 따르면 MBC, JTBC 보도에 따르면 뭐라는 겁니까? 미국에서는 기자들과 치열한 설전을 벌인다. 즉 기자들이 대통령한테 굉장히 껄끄러운 질문을 하더라도 그와 관련돼 가지고 충분히 토론하고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미국에서는 굉장히 일상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식으로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한다. 그것을 해야 된다. 윤 대통령 그거 왜 안 하냐라고 지금 동아일보가 보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좀 여쭤볼게요. 대통령, 즉 미국 대통령과 한국 대통령을 비교함에 있어서 어떤 것도 비교를 해야 됩니까? 미국 기자와 한국 기자도 비교를 해야죠. 네? 아니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당신들이 미국의 대통령 기자회견과 한국의 대통령 기자회견을 비교하고 싶으면요. 미국 기자와 한국 기자도 똑같이 비교를 해야지. 왜 그건 비교 안 합니까? 왜 대통령은 비교해도 되고 기자들은 비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건 실어줘야죠, 그렇게. 그래야지 공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무엇보다 제가 하나 더 물어볼게요. 그렇게 미국처럼 하고 싶으면 한국도 벌금 물게 해주세요. 네? 실제 미국의 폭스뉴스 가짜뉴스 보도했다가 1조 원 물게 생겼습니다.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한국에 있는 언론사들도 가짜뉴스 보도하면 벌금 물어도 되는 겁니까? 왜? 동아일보가 말했잖아. 미국이랑 똑같이 하자고. 왜 미국이랑 똑같이 하냐 말했잖아요. 물어보는 겁니다. 만약에 동아일보에서 가짜뉴스 보도하면요. 미국이랑 똑같이 벌금 물게 해도 되는 거예요? 안 될 거 아닙니까? 또 뭐라 그럴 거야? 언론 탄압이라고 얘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동아일보가 편향된 언론들과 비슷한 논조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우려하는 바는 이거예요. 이렇게 조중동이 이와 관련돼서 편향된 언론들과 똑같이 보도를 하게 되면요. 이걸 누가 문다고요? 바로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내부 총질러들이 문다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윤 대통령을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와 관련돼서 사전 차단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동아일보가 이런 편향된 언론들과 똑같이 말하는 게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자, 무엇도 있느냐? 바로 이것도 있습니다. 자, 동아일보가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윤 대통령, 도이치 전 정부에서 치열하게 수사를 했다. 검찰은 4년간 서면 조사 한 번이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수사와 관련돼서 특히 도이치 주가 조작과 관련돼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말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 탈탈 털었다. 19개월 동안 털었는데 문재인 정권에서 한 번도 기소조차 못했던 게 바로 그 사건이다.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특검이 문제 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근데 동아일보는 뭐 하고 있습니까? 그런 윤 대통령의 말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검찰이 4년간 서면 조사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요. 자, 이거 누구 말이랑 똑같습니까? MBC랑 똑같아요. MBC랑 서면 조사 한 번 없었다. 윤사단 압박 컸다. 다를 게 뭐가 있냐고. 자, 또 보여드립니다. 동아일보 VIP 경로설 묻자 윤 대통령 엉뚱한 답변. 네? 이거 지금 누구랑 똑같은 겁니까? JTBC랑 똑같아요. VIP 경로설 질문에 동문서답. 똑같지 않습니까? 논조가 똑같아. 네? 자, 이것뿐입니까? 특검 충돌도 의정 갈등도 연금 개혁 해법도 못난 윤석열 대통령 회견. 동아일보 사설입니다. 이거 누구랑 똑같습니까? 한겨레랑 똑같아요. 누구랑? 경향이랑 똑같습니다. 한두 개가 아니야 똑같은 게. 자, 저는 무엇보다 웃긴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런 겁니다. 비선 논란 질문이 없었대요. 이거 니들이 하는 거예요. 네? 기자들이 하는 겁니다. 왜 이거 가지고 윤 대통령을 비판하는 겁니까? 자, 무엇보다 저는 어이없던 게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게 좀 어이가 없었어요. 자, 무엇보다 비판을 할 거면 이와 관련돼서 객관적인 근거, 더 나아가 뭡니까? 대안을 마련해 줘야 될 건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 동아일보가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연금개혁 해법도 못 낸 윤 대통령의 회견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용을 좀 읽어봤어요. 자, 어떤 식으로 쓰고 있느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연금개혁을 임기 내에 확정하겠다고 했지만 추진 의사가 있는지 의심스러웠다. 백지나 다름없는 맹탕 개혁안을 국회에 던져놓고는 대선 때 약속한 대로 국회가 거기서 고르기만 하면 될 정도의 충분한 자료를 제출했다고 했다. 말로만 개혁을 강조할 뿐 아니라 의제 설정과 사회적 토론에서 빠진 채 뒷짐지는 모양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연금 개혁안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조금 어처구니 없었던 건 무엇이냐면요.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윤석열 정부가 국회에다 제출한 그 연금 개혁안을
백지나 다름없는 맹탕 개혁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신규 여러분들, 제가 그래서 영상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진짜 이게 맹탕 개혁안인지 제가 윤석열 대통령의 연금 개혁과 관련된 기자회견 내용 영상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거 듣고도 맹탕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역대 어느 정부도 연금 개혁 문제에 대해서 방치했습니다. 매년 그 10월 말이 되면 국회에 그 연금 개혁과 관련한 보고서를 제출하게 돼 있는데 그야말로 뭐 간단한 형식적인 보고서만 냈고 국회에서도 뭐 거의 논의를 안 하고 이렇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대선 때 제가 정부를 맡게 되면 제 임기 내에 국회가 거기서 고르기만 하면 될 정도의 충분한 이런 자료를 제출하겠다라고 약속을 드렸고 그러한 공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 말에 그 공약을 이행했습니다. 저희가 이런 수리 통계 자료뿐만이 아니라 연금 추계를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미래의 인구 추계입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한 여러 가지 수리 전문가들에 의한 수리 통계 자료 그리고 많은 국민들을 광범위하게 여론조사를 하고 또 심층 FGI까지 해서 한 6천 쪽에 가까운 책자로 하면은 한 30권 정도의 방대한 자료를 국회에 냈고요. 이렇게 될 때는 이렇게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내서 국회가 그걸 선택할 수 있는 그걸 만들어서 냈고 저는 뭐 제가 그 선거 과정에서 약속드린 것은 이제 이행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 자료에 터잡아서 국회 연금개혁 특위의 그 논의 속도가 빨라진 만큼 정부도 여기에 더 협조해서 제 임기 내 앞으로 100년 대계인 연금 개혁안이 확정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자, 신규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연금 개혁안과 관련돼서 얼마나 제출했다라는 거예요? 6,000쪽, 30건 분량을 국회에 제출을 했대요.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이게 맹탕이야? 이게 맹탕입니까? 6,000쪽이에요. 30건입니다. 이게 맹탕이냐고. 더 나아가서 후자의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6,000쪽 30건의 분량이 되는 그 연금 개혁안을 국회에 제출을 했지만 앞으로 뭐 하겠다라는 겁니까? 더 노력하겠다. 국회와 더 이와 관련돼서 소통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이것 연금 개혁안 딱 냈으니까 우리는 책임 끝났어. 할 일 끝났어. 그렇게 얘기 안 했다고요. 네? 6,000쪽 30건의 분량을 국회에 제출을 했지만 앞으로도 이 연금 개혁안이 임기 중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더 협조해가지고 더 소통해서 마무리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동아일보는 뭐 하고 있습니까? 앞뒤 다 자르고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대통령이 맹탕 개혁안 내놨다. 그거 내놓고 뭐 하라는 겁니까? 뒷짐지는 모양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언제 뒷짐을 졌어요? 언제 뒷짐을? 네? 아니 맹탕 개혁안도 웃기지만 언제 뒷짐을 졌냐고. 뒷짐 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그런데 왜 이런 사설을 쓰는 거예요? 그것도 누구랑 똑같이? 한겨레와 경향이랑 똑같이. 아니 왜 없는 내용을 얘기합니까? 왜 말한 내용을 그대로 보도를 안 하고 왜 말하지 않는 내용을 보도하는 거예요? 그것도 편향된 언론들과 똑같이. 자, 무엇보다 제가 더 어처구니 없었던 건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비판함에 있어서 최소한 근거를 좀 얘기를 해라. 더 나아가 최소한 대안을 마련하고 비판을 해라 라고 제가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어요. 방금 연금 개혁도 제가 보여드렸죠. 자, 그런데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실제 윤석열 정부가 뭐 했습니까? 어제 기자회견에서 저출생 문제와 관련된 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저출생 국가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라고 얘기했고 어떤 방안을 내놨습니까? 저출생 대응 기획부를 신설하고 장관은 사회부총리급으로 두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어제 이와 관련돼서 언론들의 보도를 좀 보여드렸죠. 어떻게 쓰고 있는지. 자,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좋게 쓰고 있어요. 더 나아가 화살을 윤석열 정부가 아니라 민주당 쪽으로 돌리고 있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조선일보, 국가비상사태, 부총리급 저출생 신설, 거야도 협조를, 민주당 보고 협조하라는 겁니다. 중앙일보, 저출생 대응기획부, 컨트롤타워 역할 제대로 해주길, 윤석열 정부 잘 해달라는 거예요. 한국일보, 인구 대응, 부처 신설, 야당도 협조해 초당적 대책을 민주당한테 협조하라는 겁니다. 국민일보, 저출생 기획부 방향은 맞다. 꼼꼼한 부처 간 조율이 중요. 잘 해달라는 겁니다.
세계일보, 저출생 대응보 신설, 민주당도 정부조직법 개정 협조해요. 민주당한테 협조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어디를 문제 삼았다고요? 자, 한겨레는 문제 삼았습니다. 저출생부 신설, 컨트롤 타워만 바꾼다고 해결될 일인가? 그냥 가타부터 없이 이거 문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똑같이 쓰고 있는 곳이 어디냐? 동아일보예요. 저출생 대응보 신설, 세계 최저 출산율이 기구 문제인가? 네? 누구랑 똑같습니까? 한겨레랑 똑같아요. 다른 언론들은 지금 윤석열 정부의 이 저출생 대응 기획부와 관련돼가지고 민주당도 협조 좀 해줘라. 그리고 이와 관련 기대가 크다라는 식으로 언론 보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동아일보는 뭐 하고 있습니까? 한겨레랑 똑같이 야 그거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좋아요.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 제가 좋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시면요. 너무 억지스럽다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쓰고 있느냐 이렇게 쓰고 있어요. 무엇보다 저출생부 업무가 여러 부처에 걸쳐 있기 때문에 부처 기능과 예산을 조정하는 데 상당히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장관 임명을 포함한 조직 구성 등 부처가 실제로 일을 하기까지가 얼마나 걸릴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지금 뭐라고 쓰고 있습니까? 저출생부 업무가 여러 부처에 걸쳐 있기 때문에 부처 기능과 예산을 조정하는데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대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부처에 여러 부처가 걸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 부처가 걸려 있으니까 한 부처로 신설을 하는 거죠. 네? 그동안은 저출생 문제와 관련돼가지고 여러 부처들이 다 걸쳐가지고 주구 난방식으로 정책을 내놓으니까 그게 해결이 안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뭐 하겠다라는 겁니까? 저출생 대응 기획부를 신설해가지고 일원화시키겠다라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와 관련돼서 이런 억지스러운 비판이 어딨어요. 더 나아가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장관 임명을 포함한 조직 구성 등 부처가 실제로 일을 하기까지 얼마나 걸릴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래요. 이게 윤석열 정부 때문이에요? 네? 이게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 이게 윤석열 정부 때문입니까? 민주당이 협조를 안 해줘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언론사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야가 협조를 좀 해라. 네? 야당도 협조를 해야 된다. 네? 민주당도 정부조직법 협조 좀 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을 향해서 해야 될 비판을 왜 윤석열 정부를 향해 비판을 하냐고. 그것도 동아일보가. 진짜 어처구니가 없다라는 생각이 제가 든다라는 거예요. 네?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동아일보 논조가 특히 윤 대통령 기자회견 이후에 누구랑 똑같다라는 겁니까? 편향된 언론들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비판의 포인트마저도 편향된 언론들과 똑같이 굉장히 억지스럽다는 것을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 좀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웃긴 건 이런 겁니다. 웃긴 건 이런 거예요. 자, 여기에 있어서 제가 좀 두 가지 포인트를 잡고 싶은데요. 궁금한 겁니다. 동아일보 왜 이럴까? 동아일보 왜 이럴까? 아니, 왜 이렇게 삐뚤어져 있을까? 윤 대통령 기자회견 이후로 편향된 언론들과 달리 다른 언론들은 굉장히 긍정적인 면을 보도하고 있고 그와 관련돼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는데 왜 동아일보만 JTBC, MBC와 똑같이 왜 이렇게 삐뚤어져 있을까라는 게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일단 전 두 가지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이 기자회견에서 동아일보가 질문의 기회를 못 얻었어요. 질문의 기회를 못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중동 중에서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래 질문을 했어요. 근데요 동아일보는요 질문의 기회를 못 얻었어요. 설마 그래서 그런 거예요? 설마 그래서? 아니 웃긴 게 뭐냐면 아니나 다를까 그게 너무 보여. 이런 보도를 합니다. 외교 안보 질문 국내 언론 빼놓고 외신 4곳만 기회. 이거 너무 대놓고 쓴 거 아닙니까? 네, 우리 기회 안 줬다. 기자회견에서 우리 질문 못했다. 너무 대놓고 쓰는 거 아니에요? 야. 설마 이래서 그런 거예요? 설마 그래서? 삐졌어? 삐진 거야? 야, 자, 무엇보다 제가 한 가지 또 의심스러운 게 뭐가 있냐면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지만 조중동의 가스라이팅에 우리가 절대 당하면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실제 당권 다툼이 벌어지고 있어요. 당권 다툼. 네, 제가 굳이 설명 안 드리더라도 지금 국민의힘에서 어떤 아사리판이 났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러면 이런 과정 속에서 조중동이 밀어주고 싶은 사람이 있고 반면에 조중동이 깎아내리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설마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설마 그것 때문에 지금 윤 대통령 기자회견 좌파들이랑 똑같이 삐뚤어져 있는 겁니까? 네? 윤 대통령한테 힘을 실어주면 안 되니까, 더 나아가 친윤 세력한테 힘을 실어주면 안 되니까 동아일보 이렇게 삐뚤어져 있는 겁니까? 저는요, 딱 그 두 가지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두 가지. 네? 질문 기회를 못 얻어서 삐졌거나, 또는 국민의 내부에 당권 싸움이 있어서 동아일보가 지금 개입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거나, 저는 이 두 가지밖에 안 떠올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적당히 하세요. 적당히 하십시오. 자, 무엇보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봐야 될 건 무엇이냐면요. 바로 국민의힘 내부입니다. 국민의힘 내부.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지만, 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편향된 언론들과 민주당 좌파들이 떠드는 건요, 우리가 그냥 무시해도 돼요. 어차피 그들만의 목소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하든 저걸 하든 이들은요, 계속해서 비판할 거라고요. 안 좋은 면만 부각해서 비판을 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그들의 목소리를 조중동이 받아 실어주고, 그런 조중동의 보도를 국민의힘 내부에서 똑같이 떠들면 그건 문제가 된다고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편향된 언론들의 보도와 똑같이 지금 동아일보가 받아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동아일보의 보도를 받아주는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정치인이 누가 있는지를 봐야 돼요, 친구 여러분들. 그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게 중요한 포인트. 그러면 우린 여기서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고놈이 범인이구나. 고놈이 범인.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권 싸움에 있어서 동아일보와 결탁을 해서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우리가 발각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자, 제가 찾아낼 거예요. 찾아낼 겁니다. 제가 들여다보고 있어요, 지금. 동아일보랑 똑같은 논조 보내는 사람, 더 나아가서 동아일보 때 소스 주고 있는 사람. 지금 제가 계속 동아일보 보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소위 말하는 여권 핵심 관계자 이런 얘기 막 나오고 있어. 네. 누군지 대충 보여요. 제가 미리 경고합니다. 언론 플레이 그만하십시오. 더 이상 우리 우파 국민 여러분들 갈라치기 하지 말아주세요. 제발 우리끼리 싸움판 만들지 말아주십시오. 싸울 거면요, 니들끼리 싸워. 싸울 거면 니들끼리 싸우라고. 지금 우리는요, 민주당 좌파들과 싸우기 바빠 죽겠고요. 그들의 가짜뉴스 선전선동하기도 바빠 죽겠어요. 싸울 거면 니들끼리 싸우십시오. 제발 언론사 대동해가지고 우리 우파 국민들 가스라이팅 그만해라 라는 말씀 제가 전해드려보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말입니다. 친구 여러분들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전 다음 방송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친구 여러분 감사합니다.